자세하게 모셨습니다. 어제 윤 총장 차기 대권 여론조사가 1위로 나오는 바람에 정치권 뉴스들이 아주 핫했고 그래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박시영 대표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윤희원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전문가로서? 어제 조사가 나와서 상당히 이제 뭐 상승을 한 뭐 20% 선까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좀 20% 중반대까지 1위. 예, 상당히 이제 높게 나온 오차 조사에서 범위이긴 하지만 1위. 일단 이제 이런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여권에는 이제 원투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야권에서는 사실 이제 뚜렷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 독식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가능한데 그 상승폭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빠르게 나타나가지고 네. 이 조사 결과를 약간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게 보면 ARS 방식으로 실시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ARS는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응답들이 높게 나오는 경향들을 보여왔거든요. 거기다가 집전화, 유선전화라고 하는 비중이 이제 최근에 나오는 다른 조사들에 비해서 가장 높죠. 포함됐고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선택지의 문제거든요. 선택지의 그거 문제. 얘기했는데요. 지금 브리핑에서.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주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홍준표, 그것도 홍준표 안철수만 묻고 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 오세훈을 비롯해서 네.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선택지에. 예, 보기 6명만. 그러니까 보기에 없어요, 보기에. 없으니까 보기에 있냐 없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보기에 그러니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으로 모아지는 효과가 당연히 훨씬 더 나죠. 크게 나타나서 이제 지금 그래서 이게 저도 브리핑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보수층의 표심이 좀 더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보수 후보군들은 두 사람 빼고는 다 빠지고, 그러다 보니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현상은 잘 설명하셨고요. 3강은 뭐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보수 쪽에 대안 있는 유력 주자가 없기 때문에 쏠림 현상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어쨌든 검찰 이슈가 계속 전국의 핵심적인 어떤 이슈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가 아니어도 1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런 특징을 가지고 1위한 조사가 나와서 밴드웨건 효과가 또 날 수도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리얼미터나 이런 조사에서 높게 나온 수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10% 중후반. 근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선거 국면에서는 선수들이 하는 일인데 선거 국민도 아닌데 뭐 이제 여기서 뭐 이것이 의도해서 이렇게 이제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없지만 그런 특징이 그런 있다. 현상들 효과들은 좀 나타날 수 있는 구조가 있다. 이게 보니까 그렇죠. 앞에서 여권 따로 야권 따로 묻고요. 근데 야권에서도 또 윤석열 그 총장 22.8로 1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물음이 33.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다 이제 다음 질문 합쳐서 물었을 때 글로 간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선택지에 이제 안철수 홍준표를 빼고 아무도 없으니까 야권에서는 그쵸. 네.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당연히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언론은 그 부분을 빼고 얘기하니까 네. 지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1위가 나오지 않는 그러나 이제 한 10% 후반대 나오는 조사 같은 경우는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사 가치가. 전화 면접 조사에서 뭐 굉장히 낮게 나온 조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조사 결과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기자들이 재미있어 할 조사가 아니죠. 때문에. 조사가 아니고 그중에서 이제 가장 높게 나온 조사인데 구조적으로 다른 조사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 이 지점을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건 선택지에 따라 결과가 달리 이게 ARS로 하는데 9번까지 입력을 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더 보니까 많이는 6명만 왜냐면 없으면 잘 모름 기타 후보 이걸 넣어야 하거든요. 선관위 의무사항으로. 그래서 3개 빼고 나면 6명밖에 못하기 때문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이. 그래서 윤석열 그러니까 이 범여에서는 이낙연, 이재명, 심상정 범야라고 하고 이제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이렇게만 넣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세훈, 유승민 뭐 이런 분들 다 빠진 거죠. 사실 이게 너무 급등을 해서 저도 이게 처음에 조사가 좀 튄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너무 튀었다기보다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그렇죠. 그리고 23이라 숫자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비율이요? 비율이 보통 요즘은 10, 뭐 20 이렇게 끊는데 그 유선 전화를 23% 하는 그 자체도 좀 높긴 한데
그건 네. 뭐 그들의 노하우일 수 있잖아요. 네, 그 무선 유무선의 ARS로 비율은, 먼저 돌린 다음에 부족한 그쵸. 어떤 셀들 성연령 지역별로 셀들 빈대를 전화면접 조사로 채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과거에는 20으로 했더라고요. 예. 요번만 좀 높아요. 그런 지점도 그 좀 정도야 뭐. 예. 그 정도야. 예. 근데 그런- 특이한 지점이 몇 가지 있는 조사다. 그렇게 보니까 또 다시 보이는 게 60대 이상이 높아요. 윤석열 예, 맞아요. 지지가. 이 조사가 눈에 띄는 점들이 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겠는데 좀 눈에 띄는 점들이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윤 총장의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난번에도 계속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계속 말씀해 오셨지 않습니까?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오세훈 이 두 분 같은 경우 이제 고민이 좀 생겼죠. 이게 안철수, 오세훈 같은 분들이 아예 빠졌는. 자 보세요. 이제 예. 후보들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높게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소속의 야당 주자들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아예 이름을 또 빠지게 되는 후보에도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이건 항의해야 돼. 그러니까 왜 우리 후보를 왜 다 뺐냐고. 이름이 다 빠졌어.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내년 7월까지 만약에 이런 현상이 가버리게 되면은 어떤 서울시장에 대한 고민으로 자기의 몸집을 위상을 높이는 윤희원 것을 이제 고민할 센터장님이 수밖에 계속 이제 없죠. 안철수, 또 유승민, 오세훈, 유승민 이런 분들이 서울시장 쪽으로 고개를 돌릴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으로 돌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전 시장이 오히려 지금은 이제 네.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일이 수치를 말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네, 안 네. 개요는 필요 개요를 없고요. 안 하려고. 개요 안 하려고 좀 너무 어제 보도가 많이 돼서 많이 읽어서 많이 알고 근데 계실 이제 거라고. 고민은 그런 거죠. 이제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이제 신당 얘기를 좀 꺼내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에 안철수 대표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안철수 활용론까지는 동의하지만 안철수 중심론에는 반대하거든요. 안철수가 보수의 중심이 된다? 여기에 대한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본인한테 물러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신당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원래 얘기를 하려면은 받을 수밖에 없는 카드를 던져야 되는데 절대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던진 거예요. 왜? 김종인 위원장한테. 아니 그리고 그 대목이 저도 이상한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작은 이제 이미지가 신인의 이미지가 여전히 남은 분이긴 하나 정치에서 창당을 하고 제3당이 됐고 대표도 여러 번 하고 당도 5번인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만들었다가 깨진 적도 여러 번 있어서 초보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또 창당 카드가 쉽게 받아들여질 거 아닌 걸 알면서 왜 던졌을까요? 무슨 이게 의도입니까? 이게 혹시 윤 총장 1위로 오라는 제안 아니에요? 그보다 방법론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했던 제가 볼 방법 때는 안에서 계속.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줄 것 같지가 않아. 서울시장이나 대선이나 다. 네.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는 배수진을 좀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을 좀 흔들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물러나야 근데 혼자 본인한테 서울시장 자리라도 온다. 혼자 판을 못 만들잖아요. 이게 혹시 지금 소속이 없는 윤 총장에게 1위로 오라는 그런 아니, 거기까지 생각 안 하죠. 윤 총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안철수 대표가 거기까지 생각했다라고는 저는 전혀. 네, 되게 이제 전략적으로 되게 치밀하게 계획된 발언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정치 내부에 들어가면 그렇게 멀리까지 보고 전략적으로 하는 경우가 그냥 막 던졌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판단 그리고 몇몇 의원들이 이제 그런 추동 이제 적극적 지원이 있었던 기회다. 예, 이렇게 지금 포착했다? 흔들어야 된다라고 근데 하는 이제 것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추어다 여전히. 뭔 얘기냐면 재보궐선거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신당 만들어서 언제 후보 만드냐. 그러니까 실제 현실성이 없다. 실제 당을 실언이다. 실험까지는 생뚱맞다. 아닌 것 같고. 국민의힘에 던졌다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윤 총장에게 던졌나? 윤 총장 가만히 있고 국민의힘이 발끈하잖아요 지금. 윤 국민의힘 도움을 받아 본인 서울시장 윤 자리라도 총장도 이제 끝까지 임기를 채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와 있잖아요. 그럼 윤 총장 본인이 중심이 되길 바라지. 만약에 정치한다면 네. 지금 지지율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데 안철수 등에 업어가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정당이 없으니까 정당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 아니니까.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보다 좀 융통성이 없어서 이게 과학 도시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같은 반복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전략적으로. 반복을. 근데 지금 예전에 했던 걸 또 한 번 더 너무 던지는. 평가 국민의힘은 잘하시는데. 지금 고민이 뭐냐면 서울시장의 뭐 오세훈 전 시장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세훈 안철수 카드는 경쟁력이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좀 식상하거든요. 아니 오랫동안 봤잖아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한번 시장을 경험해봤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도 너무나 오랫동안 좀 정치에 노출이 되고 매번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이 두 분은 계속 이걸로 싸우고 계십니다. 저기 윤희원 센터장님은 오세훈 안철수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니까. 경선 룰도 그렇고 심판론을 박시영 얘기하려면 대표는 그럴 일이 없어. 아니 저는 안철수 대표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이번 변수 때문에 발언 때문에 조금 이게 좀 불확실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위의 비밀은 구조에 있다. 이 설문조사에 구조에 있고 그렇다고 1위가 될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 하고 자주 모시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세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